자, 이번 주제는 정적분해 계산의 활용입니다. 고난도라고 되어 있죠. 활용은 항상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보면 3참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죠. 자, x의 범위가 요럴 때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 정적분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이겠죠.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풀려고 하면 fx부터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에 빼기 3이 될 겁니다. 0 되는 지점을 구해보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 값을 가지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입니다. 1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 다음 1 넣으면 얼마죠? 1 빼기 3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대충 한 요 정도, 이 정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3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되죠. 여기 어딘가 여기를 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대략 올라갔다가 여기 정점을 찍고, 그죠?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래프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이게 꺾여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요래 그려지겠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죠? 이게 1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 근데 하필이면 요 값이랑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 이해되시죠? 자, 이때 요 t 값이 변할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x는 t는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는 t.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어디까지만 보면 되죠. 이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 거 보이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요까지 1까지 딱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조금 움직였다고 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0.7 정도.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0.7 사이에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절대값 fx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g 0.7 마이너스 0.7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중에서 최대값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럼 최대값은 1이 될 겁니다. 그죠? 요 범위에서 제일 큰 게 1이죠. t를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그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최대값은 1이네요.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요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까지입니다. 여전히 1이죠. 어디서 걸려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0, t 값이 0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때 최대값은 여기도 1, 여기도 1이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t 값이 그래프가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1에서 벗어났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그대로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t 값이 0 사이에 있을 때 이때 gt 최대값은 1입니다. 그죠? 방금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도 요 범위니까 1. 그죠? 조금 더 움직여도
요렇게 되니까 요게 최대값 0까지 와도 최대값은 1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구간이 1까지밖에 안 가니까 1에서 끊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GT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있을 때입니다. 여기 어딘가.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이 t예요. t. 여기 좌표가 t입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요 함수는 이 3차 함수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식은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대값은 t,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1일 테니 그때 최대값은 저 y 좌표겠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에 플러스 1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인테그랄 마이너스 0까지는 1 dt가 되고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는 요 함수식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1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1이죠. 더하기 자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t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 제곱에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요. 0에서부터 1까지. 자 그러면 1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플러스 1 될 겁니다. 0은 넣으면 사라지겠죠. 자 계산하면은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에다가 1 더하면 4분의 9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1 더하게 되면은 4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P 더하기 Q는 17이 나오겠죠. 괜찮겠죠? 요 최대값을 정하는 이 형태의 문제는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내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요 최대값 찾는 문제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조건. 모든 정수 m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이 말이겠죠. 모든 정수 m에 대하여. 자, 무슨 말인가요? m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그 정적분의 값이 4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4라는 이야기고 1 집어넣어주게 되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fx dx도 4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fx dx도 4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물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0하고 2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에 빼기 6x에다가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얘는 x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4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3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0하고 2 사이에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만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 그때 4배에 1에서부터 10까지 fx dx입니다.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정적분의 성질 중에 비적분 함수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fx dx와 b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더하게 되면 a, b, b, c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기차놀이 같은 이런 적분 구간이 나오면은 이 비적분 함수가 같을 때입니다. 합칠 수 있죠. 이렇게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런 성질이 있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0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4예요. 그럼 얘는 건너뛰고 m에다가 2를 넣어 보게 되면 2에서부터 4까지 fx dx가 4입니다. 그러면 0, 2, 2, 4 뭔가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인테그랄 4에서부터 6까지 fx dx도 4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6 집어넣으면은 6에서부터 8까지 fx dx도 4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8에서부터 10까지 fx dx도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0까지 fx dx가 나오겠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게 20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값에서 0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빼주면 됩니다.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걸 어디서 구하죠? 여기서 구하는 겁니다. 나와 조건에서.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이게 잘라야 되겠죠. 요 부분만 빼주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세제곱에 빼기 6x 제곱에 플러스 8x를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4분의 1에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자, 1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4분의 1에 빼기 2에 더하기 4가 되니까 요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9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결과는 여기서 요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4분의 9를 빼주게 되면은 얼마죠? 4분의 71인가요? 그죠? 이게 4분의 71입니다. 근데 앞에 4가 곱해져 있네요. 여기 4분의 71이죠. 그래서 4를 곱하면 날라가고 결론적으로 답은 7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모든 정수 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규칙을, 패턴을 찾아보는 겁니다. 순진하게 0, 1, 2, 3, 4 이렇게 넣지 말고 한 칸씩 건너뛰어 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 정적 분의 값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4m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가나다 조건 하나씩 볼까요? 자, 가 조건은 뭐죠? fx가 3차 함수죠. 근데 f0이 0이라는 소리는 이거는 상수항이 0이라는 소리일 겁니다. 되겠죠? 두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도함수죠. f'x가 이렇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도함수는 3차함수의 도함수는 f'x는 2차함수죠. 2차함수인데 여기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죠. x는 2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다? 2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다하 조건 볼까요? 자, 다하 조건은 뭘까요? 다하 조건은 여러분 좀 어정쩡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하 조건은 이렇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y좌표가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는 2가 2인 게 확실하고
y좌표는 알 수 없지만 그 y좌표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식을 세워보게 되면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1이고 여기 가하 조건 때문에 상수항이 0입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라고 잡을 수 있겠죠. 상수항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3x 제곱에 더하기 2ax의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함수의 꼭 지점의 x좌표가 2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3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그죠? 단 꼭 지점의 y좌표를 k로 잡는 순간 여기가 2,k가 될 거고 이 k는 반드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게 요 조건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얘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3x 제곱에 빼기 12x에 다시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랑 비교해 보게 되면 2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k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fx는 x 세제곱에 여기 플러스 다시 빼기 6x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2의 x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그 조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적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 세제곱 빼기 6x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2의 x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해보면 4분의 1의 x 4제곱에 빼기 2x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2의 x 제곱이 될 겁니다. 0에서 3까지 이제 쭉쭉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81에 빼기 27에다가 마이너스 54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2분의 9에다가 k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216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자, 이거 전개를 해버릴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죠? 이렇게 전개하면 54가 나오죠. 없어져 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4분의 81에다가 플러스 2분의 9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적분의 값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여기다가 2분의 9를 곱하고 4분의 81을 더해주면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9를 곱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9를 곱하고 플러스 4분의 81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4가 되겠네요. 산수가 꽤 많죠. 4분의 8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4분의 27인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게 정적분의 값인데 얘가 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4분의 27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뭘 구하는 거죠?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4m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답은 27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 이 말이 꼭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보시면은 fn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식이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제 눈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fn의 프라임의 x에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fn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분 변수가 x입니다. 그래서 1 넣고 0 넣고 xr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된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은 fn의 1에서 빼기 fn의 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n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앞에 조건에서는 보니까 요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얘를 이대로 보지 말고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이걸 우리는 그냥 SN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N이 어떻게 되죠? FNX가 NX 빼기 SN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게 되면 fn의 1은 여기 1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n 빼기 sn의 제곱 될 겁니다. 빼기 fn의 0. 자, 여기 0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sn의 제곱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n 세제곱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죠. 이거 합차 공식이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n 될 테고 곱하기 빼버리면 n 빼기 2배의 sn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n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n 하나 날려주고 제곱되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sn은 결국 2분의 n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딱 쳐다봤더니 여기 sn이죠. 아,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니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자리에 2 넣고 x자리에 2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fn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 여기서 n자리에 2 넣고 x자리에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f2의 2는 자, 여기 2 넣고 2 넣었으니까 4죠. 빼기 여기 2 넣어주게 되면 s입니다. 이미 기억에서 sn을 구해놨어요. 그럼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없어지고 3이 되겠죠.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3이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정적분을 하라 이 말이죠. 요 값은 요 값의 2배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fnx가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sn을 구했죠. 기억을 통해서. 그럼 요 sn자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fn의 x는 어떻게 되죠? nx 빼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정적분 항상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참수죠. 그냥 꼭 지점의 좌표가 얼마인가요? 2분의 n 플러스 1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0에서부터 2분의 n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의 값. 요거는 0은 여기 있겠죠. 왼쪽에. 그럼 요 값은 오른쪽에는 요 값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 n 플러스 1까지 0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게 한 번 더 가면 n 플러스 1이죠. 여기가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좌변의 값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변의 값은 요거는 요 한쪽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fnx가 이참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꼭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면 이차함수는 대칭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은 요 값의 2배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요 전체 값은 요 값의 2배다. 똑같으니까 이게 대칭성을 띄어서.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답은 기역 디귿 4번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